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네요. 다주택자들 진짜 끝장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언론과 정치는 무주택자인 당신이 집 망하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연일 파산 도미노, 부동산 폭락, 다주택자 끝장,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옥죄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매물이 씨가 마르고 무주택자의 전월세 부담만 폭등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대출 연장 거부가 불러올 도미노 파산의 실체, 여러분이 의외로 모르는 대출 예외 조항을 파헤쳐봅니다. 과거부터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정책의 패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욕인 줄 알고 깜놀했네요. 국가의 개입, 서민을 국가가 책임진다, 강자를 누른다, 서민층을 지킨다는 모토는 서민층을 두텁게, 서민을 계속 서민답게, 중산층도 서민화라는 목적이 숨어있죠. 부동산, 특히 주택을 통한 재산 증식은 투기로, 다주택자는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이자 악당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언론 역시 징벌적 세금, 대출 옥죄기 같은 타이틀로 대중의 분노를 다주택자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내에서도 지인 간에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금기시됩니다. 쉬쉬해야죠.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볼까요?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강력히 규제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임대인들이 겁을 먹고 헐값에 매물을 던졌나요? 아니죠. 세금으로 다 낼 바에야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세와 월세 가격에 얹어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결국 그 짐을 고스란히 떠안은 건 집 없는 서민, 무주택자들이었습니다. 최근 강행된 종부세 인상과 대출 연장 제한 조치를 현실적으로 뜯어볼까요? 정부는 이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빚을 감당 못해 집을 내놓고 그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파는 대신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니 신규 전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덩달아 전세값은 다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사다리마저 끊기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대출 연장 거부가 불러올 도미노 파산입니다. 임대인의 대출 연장이 막혀 자금줄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임차인에게 돌려줄 목돈의 보증금이 막힙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려다가 M1 임차인들이 깡통 전세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언론의 공포 마케팅 뒤에 숨겨진 다주택 대출 연장 금지 관련 예외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으면 계약 끝날 때까지는 연장이 허용. 두 번째, 4월 16일까지 임차인이 따로 말 안하면 자동 갱신 처리. 세 번째, 이미 팔기로 계약서 쓴 집이 있다면 규제 적용에서 제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네요. 정리하면요, 전체 다주택자 대출 잔액 102조 원 중에서 이번에 직접 타격받는 물량은 4조 1천억 원. 언론이 102조 원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 만드는데 실제로 올해 바로 영향받는 건 훨씬 작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틈새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왜곡된 규제와 마녀사냥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철저한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적인 언론 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냉정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팩트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계획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